교육의 중요성, 그 무게감은 무엇에도 비할 수 없을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소중한 일을 맡고 새로운 출발을 알린 분이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박성규 신임 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총신대학교 22대 총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되셨는데 또 선거 결과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각오도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먼저 취임 소감부터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셔서 총장이 되었습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의 지지 속에는 대학 교육과 신학대학원 교육의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꼭 해결하라는 무거운 책임을 맡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소감은 이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는 다짐이 있고요. 저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도 소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 현장에서 오래 섬기셨는데 특히 뭐 군목 경험이나 또 이민 목회도 꽤 오래 하셨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젠 이제 교육의 현장으로 옮기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네, 올해로 제가 전도사 사역으로부터 40년이 되었습니다. 네. 올해 4월에요. 서울의 내수동교회 대학부 전도사 4년, 군목 14년, 이민목회 5년, 또 부산 부전교회 담임목회 17년. 이 40년의 모든 사역이 좀 다양한 프리즘의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군목도 했고요, 이민목회도 했고요. 그러니까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한 지역의 목사이기도 했고요. 이 많은 경험이 융합이 되어서 기독교 대학이며 신학 대학원을 가진 총신을 잘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총신대학교는 사실 한국교회 성도하면 당연히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총신대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12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1901년에 그 유명한 장로교 선교사인 세뮤얼 마펫 선교사님의 사택에서부터 신학생들 교육을 위한 신학교로 출발을 했죠. 이른바 평양신학교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신학과뿐만 아니라 8개 학과가 더 있습니다. 교육학과, 또 사회복지학과 등 그래서 총 9개 학과가 학부에 있고요. 네네. 조금만 더 역사 속에 총신 출신의 인물들을 말씀드린다면 예. 1901년도부터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셨고요. 네네. 또 길손주 목사님,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죠. 뿐만 아니라 남강 이승훈 장로님도 1917년이니까 3.1운동 2년 전에 1년 동안 이 신학교에서 수학을 하셨습니다. 네. 많은 지도자를 배출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구성원 모두를, 교수님과 직원, 학우들을, 또 원우들을 사랑하면서 모두가 기쁨의 희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총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육의 화두는 바로 또 미래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인공지능 활용이 그야말로 이제 교육 분야에도 깊숙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신대학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미래 교육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됩니까? 네, 교육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회가 워낙 빠르게 바뀌니까요. 네. 대학은 미래의 대한민국과 세계를 준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융복합 인재를 길러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대학 안에도 이런 교양 교육을 자기 전공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니까 디지털에 대한 문해력을 키우는 교육이라든지 디자인 띵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교육원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히브리 말에 지혜라는 뜻을 딴 호크마 교양교육원이 있어서 여기에 첨단 분야 교수들을 초빙해서 여러 과정들을 개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전공했지만 네.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목회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새롭네요. 네. 배울 수 있는 융합적인 목회자, 또 기독교 교육이나 영어 교육이나 역사 교육, 또 유아교육이나 아동학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음악학과에도 이런 첨단 분야가
자기 전공과 접목될 수 있는 과목들을 이제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더 개설하려고 하고요. 네네. 이런 교과과정 커리큘럼을 개설함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또 교수님들의 이런 역량이겠죠. 첨단 분야. 그래서 이제 오늘도 오후에 이제 이화여대 교수님을 모셔서 챗GPT와 미래 고등교육의 방향 이런 교육들을 교수 역량 강화로서 교육을 하고 있어서 이 분야를 비록 기독교 대학이고 신학과가 매우 중요한 대학이지만 이런 역량도 AI나 빅데이터 또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부분들도 저희 학교가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빌리그램 50주년 기념대회를 치르면서 최근 미국에 있었던 에즈베리 부흥 운동과 같은 K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좀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움직임이 신학교에서도 좀 활발히 일어나길 바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신학교 영성의 중요성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마음이 살지 않으면 그냥 생존하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나 신학교 또 기독교 대학은 서바이벌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 과정을 잘한다. 또 AI나 미래 융복합인지를 키운다. 이게 서바이벌이거든요. 또 모금을 많이 해서 학교 재정을 우리 충당한다. 이건 서바이벌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리바이벌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채플이 강화돼야 되고 새벽 기도가 강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의 경건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제가 취임하고 얼마 안 됐지만은요 대학 새벽 기도에 나가봤어요. 네. 근데 감사하게도 기숙사 사목님의 말씀이 참 좋았고요. 그 새벽인데 찬양 인도하는 대학생이 있고요. 반주하는 학생, 심지어 영상 자막까지 띄우면서 하는데 제법 많은 학생이 나오더라고요. 네. 참 기뻤어요. 이 불씨 살리면 에즈베리 부흥 못지않겠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용인 양지에 신대원 캠퍼스가 따로 있거든요. 예. 올해 우리 신대원 원회가 추진한 것이 논스톱 기도회입니다.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해서 이게 또 살아나면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네. 제가 총장으로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이런 채플과 개강 수련회와 이런 새벽 기도의 부흥을 좀 잘 이끌어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학교에 서바이벌 수준의 학교가 아니라 네. 학생들마다 가슴에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부흥을 한국교회에 퍼뜨리고 세계교회에 퍼뜨리는 그런 학교를 좀 세우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서바이벌이 아닌 리바이벌의 중요성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연장선상에 좀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임기 내 중점 사역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행사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서바이벌하는 총신이 아니라 리바이벌하는 총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개혁신학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 핵심 두 가지만 좀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개혁신학의 핵심입니다. 모두가 종이 되고 순종하는 거죠. 또 하나 강조는 성령의 감동에 의한 성화입니다. 네. 제가 총장에 나서면서 학교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성장할까? 우리 모두가 총장부터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 앞에 종이 되고 성화가 되어서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거룩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된다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아요. 학교가 이렇게 바뀌어가면 전국교회와 기업인들도 막 후원해 줄 것 같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전국대학이 15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 상황들은 참 열악하죠. 또 이공계가 있는 공과대학이 있는 대학들은 정부 지원이나 산업체 지원이 꽤 많거든요. 근데 신학과 인문사회 쪽인 우리 총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매우 적죠. 결국은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이 많이 필요한데요. 10만 명 매월 1만 원 운동. 각 교회가 한 고자 10만 원, 더 할 수 있는 교회는 더, 약한 교회는 더 적게 하더라도 총신사랑 운동. 그 다음에 노예가 또한 그렇게 10만 원 구자, 그리고 노예 소속 신학생은 장학금 주는 운동. 그 다음에 감사하게도요, 충현교회 고 김창인 목사님 사모님, 박명식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2, 3년 전에 10억을 기탁해 주셨어요. 네. 이런 유산 기부 운동, 그리고 기업체들이 돕는 운동.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1559년에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 제네바 아카데미 세웠거든요. 세우면서 유럽 전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통나무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불붙는 장작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가 나오죠. 그 다음에 도르트 총회장 요하네스 보걸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오고, 평신도로는요 영국 외교관 토마스 버들리가 나옵니다. 이분이 옥스퍼드 그 유명한 버들레이안 도서관을 만든 분입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성도들과 기업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통나무 같은 사람들도 보내줄 뿐 아니라 재정 후원해 주시면 한국과 세계를 살릴 인재를 반드시 만들어 돌려보내겠습니다. 자, 임기 내 중점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신학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들 좀 정리를 해주시고 대담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부흥이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신학대학원, 또 기독교 대학들이 돼야 되겠죠.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을 좀 보내주시는 겁니다. 네. 정말 여기는 채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그리고 개혁신학의 세계관으로 전공을 배우고 이것을 사회를 변혁시키는 인물로, 인재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좀 많이 보내주시고, 신대원도 좀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예.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재정적인 후원도 아껴주지 않으신다면, 또 기도하면서 감동에 따라 참여해 주신다면 반드시 저희 총신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 대학과 신학대학들이 한국 사회와 또 지구촌 사회를 바꾸는 인재들을 배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총진대학교 박성규 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